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뒤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도로가 아직 허다합니다. 땅 주인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또 인근 주민들은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등 피해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연이릇 동문리의 한 나대지입니다. 아파트와 빌라로 둘러싸인 이곳은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지만 수십 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풀이 우거지고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심한 악취까지 풍깁니다. 네, 여름철 되면 이게 물이 너무 잠겨가지고 한 1~2m씩 물이 잠겨가지고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 도로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로 넘칠 때가 있고 또 아니면 또 이 물 때문에 또 담이 또 넘어갈 위험도 있고. 이 구간은 지난 1980년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먼 길로 돌아다니고 있고 토지 구분도 기형적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계획도로는 전에부터 미리 나와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빨리 추진이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이 나면은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도로는 포항에만 730곳, 390만 1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예산이 아무래도 뒷받침이 바로바로 안 따라오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하게 밀리게 되면은 다른 쪽이 또 급한 쪽부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수십 년째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포항 영일만이 해양 스포츠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포항시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포항시의 목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충분한 해양 스포츠 인프라를 조성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형산강변에 90억 원을 투입해 종합 수상 레저타운을 짓기로 했습니다. 내년 연말에 시설이 완공되면 시민들은 윈드서핑과 딩기요트, 카누, 카약 등 다양한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조정 경기와 그다음에 두어 마리나 시설 등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의 최고 자리로 매금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해양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은 영일대 해수욕장에 자리 잡은 포항 스포츠 아카데미가 맡았습니다. 올해 이곳의 교육 목표 인원은 5,000명. 윈드서핑과 조정, 딩기요트 등은 한 달에 3~4만 원, 스키스쿠버는 한 달에 8만 원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강사진도 굉장히 유능한 강사들이 많습니다. 신청하시면 누구나 숙달될 수 있고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스포츠 체험 교육의 핵심 장비인 최신형 2000 클래스 딩기 요트입니다. 포항시는 이 요트를 45척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적당한 바람과 파도가 있는 영일만과 도시를 가로지르며 넓게 펼쳐진 형산강,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포항이 해양 스포츠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여야가 오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해 경북은 현행 15석에서 13석으로 2석이 줄게 됐습니다. 오늘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인구 상한선 28만 명을 초과하는 경산, 청도 선거구를 2개로 분리해 경산은 독립선거구로 하고 청도는 영천과 합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구 하한선 14만 명에 못 미치는 군위, 의성, 청송을 상주와 영주를 문경, 예천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시됩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하면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근 경주의 한 금은방에 외국인 강도가 침입해 주인이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났는데요. 경주에는 이웃한 공업도시 포항보다도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면서 범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발생한 경주 금은방 강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인 이집트 출신 31살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넉 달 전 경주에 온 외국인 노동자 A씨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소식에 일부 외국인 밀집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술 취해가지고 이제 물건 또 사면서 막 집어 던지고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행패를 부렸는가 봐요. 경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공식적인 통계만 5천여 명으로 포항 2,300여 명의 2배나 됩니다. 이마저도 안전행정부의 2014년 자료이고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인구는 15,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상점 간판 대부분이 외국어일 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외국인 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91명이었던 경주의 외국인 피의자는 지난해 430여 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71%로 가장 많았고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1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이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 대책회의를 여는 등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유관기관과 함께 해결토록 하여 외국인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범죄율이 내국인 평균보다는 낮지만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율은 2배 이상 높은 만큼 이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42살 남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19일 새벽 1시쯤 포항시 북구 용흥동 서산터널 주변에서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다 경찰에 적발되자 그대로 달아나며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8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난폭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만 적용됐지만 지난 12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파트 전기요금은 계약 방식만 잘 선택해 운영하면 상당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 방식이 유리한지 또 말썽을 없애기 위해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대구의 사례를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200여 가구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입주 당시인 지난 2006년부터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단일 계약으로 선택해 종합계약 때보다 연간 억대의 전기요금을 아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과 과정도 한전에서 관리사무소로 매월 부과하는 전기요금과 관리사무소에서 가구별로 부과하는 전기요금이 오차 없이 일치합니다. 한전은 종합계약의 경우 가구별로 직접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단일 계약은 아파트 전체에 요금을 일괄 부과하고 가구별 배분은 관리사무소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아파트가 단일 계약을 맺고도 요금을 부과할 때는 종합계약 방식을 적용해 큰 차액을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이 아파트는 전문업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기 사용량 만약에 100kg면 100kg, 150kg, 150kg 거기에 대한 공평하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은 그게 모이면은 상당한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그 비 항목 하나가 작지만은 우리들이 면밀히 이제 검토해서 앞으로도 계속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과 방식을 그렇게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감사원이 서울 시내 800여 단지를 조사했더니 340개 단지가 전기요금 계약을 잘못 선택해 2년 동안 161억 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보통 공용전기 사용량이 20%를 넘으면 종합계약이, 그 이하이면 단일 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종합계약은 개별 가구에 비싼 저압요금을 적용하는 대신 공동전기료는 누진이 없는 일반 요금을 적용하지만 단일 계약은 개별 가구와 공동전기료 모두 값싼 고압요금을 적용하지만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아파트 전기요금제. 아는 만큼 큰 돈을 아낄 수 있고 쓸데없는 분쟁의 소지도 없앨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북 지역 19개 학교가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학년도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포항기계중학교 상옥분교와 영덕 남정중학교 등 중학교 2곳과 봉화 서벽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17곳입니다. 교육청은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자금과 고금리 전환대출을 해주는 햇살론 지원액이 1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포항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북 동해안 햇살론 지원은 모두 325건, 10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중 대학생 생활비 대출이 5억 1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 고금리 대출 전환이 3억 2천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독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도내 전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유통 가공업체 753곳과 화목 사용 농가 1,929세대, 그리고 소나무 이동 차량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단속반 14개 조 36명이 투입됩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이 심각한 단계에 있다며 완전 방제를 위해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영덕에 건립 중인 삼성전자 연수원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덕구는 연수원 건설공사로 하루 평균 200여 명의 근로자가 병곡면과 영해면 일대에 상주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오는 6월 건축 공정이 시작되면 상주 인원은 6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칠보산 자락에 건립 중인 삼성전자 연수원은 지난해 8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20%로 내년 1월 준공되면 연간 10만 명의 삼성 임직원들이 휴양과 연수를 위해 영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 지역 2016년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가 오늘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포항교육청과 포항시 새마을회가 주관하고 포항 MBC와 포항시의 후원으로 8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번 행사에는 포항 지역 22개 중학교와 17개 고등학교가 참가했습니다. 모두 9천여 점의 교복을 현장에서 직접 고르고 수선까지 할 수 있어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눈이 오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아침까지 눈이 내리다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밤에는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 울진군 평지에서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도로가 얼면서 미끄러운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경북 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눈 소식이 있지만 오후에는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함은 눈이 내리기 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울진과 경주 영하 2도, 포항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 3도, 포항과 경주 4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흐리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울릉도 영하 4도, 독도 영하 2도, 한낮에는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0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모레 아침까지 반짝 춥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와 경북대학교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인문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인문학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포항시와 경북대는 앞으로 교육부 국비 공모 사업인 인문도시 지원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는 한편 지역 인문학에 대한 폭넓은 연구는 물론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수강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양 영덕 봉화 울진지역 시민사회연대가 주최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이원실, 홍성태 후보는 영덕 원전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실, 홍성태 후보는 주민투표율이 법적 효력에 근소하게 미달했지만 인정돼야 한다며 자신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영덕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민 기본소득 보장도 공약에 넣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석호 전 광산 후보는 촉박하게 통보받았다며 국회 일정으로 불참했습니다. 경북 지식재산센터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은 오늘 회의를 갖고 영세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 협업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특허와 상표, 브랜드 개발은 물론 제품 디자인과 홍보, 창업 활동 등을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청 건축과 권성호 주무관이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권 주무관은 독거노인 사고 예방을 위한 해피폰 사업을 전국 최초로 포항에서 시행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